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영업자 6곳 중 1곳이 폐업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가 이어지면서 파산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884조 4천억 원이며 대출받은 자영업자 중 폐업한 사례가 65만 3천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 대출금 1억 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1금융권 외에도 저축은행과 비은행권 등 다중채무자가 많고 대출금리 10% 이상의 2금융권에서 대출 연체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각종 비용 등 운영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소비 위축이 심화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이 1년 만에 7.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무려 23%나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 사업자 115만 명이 창업하는 동안 91만 명이 폐업하면서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2013년 약 87%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또 폐업이 속출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노란우산 공제금도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생계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공적 공제로 올해 7월까지 지급한 공제금이 8,881억으로 작년 대비 12%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문의조차 끊기는 상황입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3천 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이후 가장 많은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7만 9,059건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5%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DSR 2단계가 시행된 9월 들어 매물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으며 최근 열흘 만에 3,300건 이상 매물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의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나왔고 강북구와 마포구, 중랑구와 용산구 순으로 매물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고 있지만 반대로 매수 문의는 사라지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가 매주 하락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매물이 쌓이고 매수세가 감소하는 건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가산금리를 더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은 1.2%의 더 높은 금리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가 추가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출 한도가 감소하며 여기에 각 은행별로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돈줄이 끊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8월 2주차에 0.32% 상승하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근엔 0.21%로 3주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현장에서도 매수세 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소식입니다. 마포구 중개업소는 이달 들어 매수자들의 발길이 끊겼다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값 향방을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원구 중개업소도 6월과 7월에 반짝 늘던 매수 문의가 다시 사라졌다며 특히 대출 끼고 집을 사던 신혼부부들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로또 분양 청약에서 40대와 50대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크게 오르면서 4인 가구 만점으로도 당첨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공 배정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역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특별 공급 가격 기준인 9억 원을 폐지했으며 현재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하는 로또 단지의 절반 가까운 물량을 특공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공은 예비 당첨에서도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선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청약을 준비한 중장년층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입니다. 청약 가점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양가족 수가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구성됐고 최근까지 시행되면서 항목과 점수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 인기단지 당락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인 상황에서 자녀들을 포함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세대 위주로 당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양가족이 너무 많다며 위장전입 의심 사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현 청약제도가 점점 저출산 대응으로 젊은 세대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며 소외된 중장년층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 전문가는 특공 대상을 다시 9억 이하로 낮추면 수도권은 청약 물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금수저 잔치로 전락하고 있는 특공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양가족 가점에 대해서도 3인에서 4인 가구가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해서 부양가족 배정 점수를 낮추는 방안 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국 분양시장에 미분양이 쏟아지고 입주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입주율이 10% 감소하는 등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5.3%로 하락했으며 서울도 82.2%로 10세대 중 2가구 정도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고 입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38.3%로 나타났고 세입자 미확보와 잔금대출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기존 주택이 안 팔리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입주율이 하락하는 셈입니다.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준공후 미분양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악성 미분양이 6월달 1만 4,856세대로 증가한 데 이어서 7월에도 1만 6,038세대로 매달 늘고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지방이 1만 3,138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약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지만 현실은 건설사들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사가 22곳으로 작년 전체 부도업체 수를 넘어섰고 폐업한 건설사도 올해 7월까지 295건으로 작년 대비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특히 부도와 폐업이 늘고 있으며 연말 자금 사정 악화로 부도업체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라며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면서 건설업계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LH가 수도권 27개 필지 1만 9천 세대에 대한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접수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단지가 50곳 정도라며 아파트 준공 1년 후 미분양이면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중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 확약 정책은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LH가 준공 이후 매입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간의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주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미분양은 리츠를 활용해 매입할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지역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사가 끝난 후에도 팔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 지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리츠를 통해 부동산 PF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를 9월 중 출시한다고 발표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1만 5천 호 등에 대응하기 위한 CR 리츠가 나올 전망입니다. 9월 중 첫 번째 리츠가 발표될 예정으로 5천 호 정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미분양 매입 수요가 증가하면 2차와 3차 미분양 리츠 출시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정책 모기지로만 79조 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가계대출 상황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고 결과적으로 최근 나타난 대출 불확실성에 정부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규제를 갑자기 1년 반 뒤로 연기하면서 가계대출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정책과 상반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 공개된 주택정책대출 공급 실적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79조 4,245억 원이 공급되면서 1년 만에 233% 급증했습니다. 항목별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40조 2,2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버팀목 대출 22조 8,733억 원과 디딤돌 13조 8,701억 원, 보금자리론 2조 4,009억 원 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등이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고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저금리 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40조 원이 조기 소진됐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30조 원에 달하는 정책 모기지가 공급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심각해진 가계대출의 상당수가 정책 모기지라고 밝히면서 정책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자격을 까다롭게 변경할 전망입니다. 또 각 시중은행의 본격적인 대출 억제 방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주택시장에 계속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했고 이제 와서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억제를 위해 7월부터 시행된 저축은행 규제도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자영업자와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라고 하지만 금융당국의 고위험 대출관리 방침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